예언자일보. 요즘 손흥민이 골을 못 넣고 있다. 이번 시즌 초반 EPL 득점 선두에 오르며 와 이거 농민이 득점왕 먹고 싸이 영상 타는 거 아니가? 하는 깜짝 기대를 했던 게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로 끝나고 있다. 싸이 영상은 유머다. 크크. 손흥민의 부진의 문제가 뭔가 말들이 많다. 무리뉴의 전술 문제이다. 손흥민의 폼이 떨어졌다.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한번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한다면 손흥민의 부진은 무리뉴 감독의 전술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올 초 손흥민은 수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케인의 조공을 받아 상대 라인을 깨부수고 그 뒷공간을 내달리며 원샷 원킬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었다. 12월부터는 이런 전술을 상대팀들이 깨기 위해 손흥민과 케인의 사이에 2명 3명 통곡의 벽을 세우고 손캐 단절이란 전술을 듣고 나오는 파이법이 나오는 바람에 이 득점 공식이 리그에서 지워져 버렸다. 이후 케인은 다시 탐욕왕 케인으로 돌아와 손흥민은 헤어진 그년처럼 기억 저편으로 날려버리고 페널티 에어리에서만 맴돌며 골찬스를 노리고 있다. 아울러 손흥민은 또 열심히 수비에 전념하고 이제 꼴뚜기 레길론이 뛰쳐나간 윙백 자리까지 메워주느라 고생이 많다. 도대체 무리뉴의 전술이 왜 이 모양일까? 어떻게 저꼬라지로 스페셜원으로 지칭되며 그 많은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는지 의아하기 이를 데 없다. 이 의문의 답은 무리뉴가 맡아왔던 팀들을 자세히 보면 풀린다. 무리뉴는 첫 우승팀인 포르투 시절부터 매우 전통적인 수비 후 역습이란 고전적 전략으로 성공한 감독이다. 물론 코스타 프라디가 고안한 전술 주기화를 유럽에 유행시킨 감독인 것도 많지만 냉정히 볼 때 전술 주기화는 포괄적인 트레이닝, 게임 준비 방법이지 매경기 전술이나 게임 플랜을 칭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 주기화를 받아들인 감독으로는 과르디올라도 있는데 펩과 무리뉴의 전술에서 숨은 그림 찾기라도 하면 모를까. 비슷한 점은 찾기 힘들다. 쉽게 말해 무리뉴는 보수적이고 실리적인 축구를 극단적으로 지향하는 감독이다. 무리뉴는 자신의 우승 비결에 대해 안정감 있고 단단한 센터백, 그리고 15번 기회에 3골을 넣는 선수는 필요 없다. 한 번의 결정적 찬스에 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나의 우승 비결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자, 우리는 쉽게 여기서 다이어, 산체스, 토트넘 센터백 폭망, 케인과 농민이가 있으니 원샷 원킬은 되고 역시 수비 땜시 망했네 라고 판단해버릴 수 있는데 이 판단은 틀렸다. 현 토트넘 수비가 엉망인 것도 사실이지만 무리뉴의 별이 빛나는 순간 항상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던 두 번째 시즌에도 실패한 건 수비가 아닌 미드필더 때문이다. 자, 이걸 한번 보자. 이 스쿼드는 바로 무리뉴의 봄날이었던 일기 첼시의 아름다운 멤버들이다. 원샷 원킬의 드록바 밑으로 어떤 이름이 보이나? 조콜, 아르번 로벤, 프랭크 램파드, 마이클 애시앙, 클로드 마케렐레, 거의 월드컵 베스트, 피파 2000년대 레전드팀 수준 아닌가? 지금 토트넘에 누가 서 있는지 한번 보자. 은돔벨레, 라멜라, 시소코, 윙크스, 호이비에르, 로셀로, 거의 전북 현대와 K3 팀과의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다. 이게 바로 무리뉴의 진짜 실패 원인이다. 수비는 아무리 잘한다 해도 90분 내내 지속적으로 상대 공격에 시달리면 집중력과 체력에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에러가 나온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특히 후반 30분이 경과한 후부터 고등학교 선수들도 하지 않을 법한 에러를 남발하고 이런 수비 실수로 승점 18점을 잃은 이유는 단순히 수비수 개인들의 역량 문제가 아닌 매경기 끊임없이 상대 공격수에 시달리다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를 할 밖에 없는 토트넘의 팀 전체의 문제이다. 즉 미더필더들이 상대 공을 가로채고 키핑해주며 상대팀의 공격 빈도와 시간을 줄여주고 수비수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든 부하가 수비수들에게 집중되게 되고 결국 어이없는 실점이 나오는 것이다. 무리뉴는 팀 전술에 있어서는 미드필더들이 상대 공격을 제지하고 경기를 지배함으로써 수비를 도와줘야 된다고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 탈이 난 게 토트넘의 실패 원인이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판명이 난 게 무리뉴는 중위권 팀을 가지고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감독이다. 무리뉴는 포르투 시절부터 첼시, 레알, 인테르, 메뉴 모두 그 리그에서 항상 첫째 아니면 두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강팀을 맡아왔다. FC 포르투가 비교적 유럽에서 최상의 클래스의 팀은 아니었으나 포르투갈 리그에서 최고의 팀이었고 또 무리뉴를 유럽 축구 사교계에 화려하게 데뷔시켰던
포르투의 깜짝 챔스 우승도 리그가 아닌 토너먼트이다. 50경기 내외를 치르는 리그에 비해 월드컵이든 챔스든 유로든 이런 경기 수가 적은 토너먼트는 항상 수비 후 역습을 잘하는 팀들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만들어져 왔다. 불가리아와 한국도 월드컵에서 그러했고, 오토데제의 그리스와 호날두의 포르투갈도 유로에서 그러했다. 무리뉴는 그 신데렐라 중 한 명이고, 그 후 세계적 명문 클럽에 시집가 수많은 트로피와 수백억 연봉을 꼬박꼬박 챙기며 영리하게 커리어를 쌓아온 감독이지. 스페셜 원도 무리뉴 매직도 어떤 면으로 보면 허상일 수 있다. 원래 마술은 속임수 아닌가? 크크크. 드록바, 애시앙, 램파드, 로번, 마레렐레, 조콜, 존테리, 체흐, 더프, 갈라스 등의 멤버를 가지고 안정적인 수비축구, 실리적인 역습축구를 한다면 어떻게 성적이 안 날 수 있겠나? 아마 무리뉴 아니라 신태용이나 벤투, 슈켈리케라도 분명히 우승 트로피 몇 개는 진열장에 늘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무리뉴는 토트넘 같은 중위권보다 좀 나은 정도의 팀으로는 날아오를 수 없는 스타일의 감독이다. 좀 길어졌는디 결론적으로 무리뉴 축구에서 부실한 미드필더 라인의 보완을 위해 손흥민이 미드필더, 그것도 수비형 미드필더 노릇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골은 고사하고 공격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게 손흥민 부진의 진상이다. 두 번째도 역시 미드필더 때문인데, 손흥민은 케인처럼 중앙에 박혀서 일단 공중볼이든 땅볼이든 핸드볼이든 일단 나한테 줘봐, 내가 해결해볼게, 이런 류의 선수가 아니다. 카바니처럼 파이널 서드 중간을 파고들며 라인을 깨는 암살자와 같은 스타일의 선수인데, 현재 이런 손흥민에게 적당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킬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토트넘에는 없다. 올 초 케인이 그걸 잘해줬지만 현재는 야야 재미없다. 어시스트 이미 충분히 개수 채웠으니 이제 골 좀 넣어서 어시스트왕 득점왕 둘 다 헤쳐먹고 주급 7억 주는 팀으로 탈출 좀 해야 쓰겄다 하는 모드로 바뀐 후 손흥민에게 주던 패스는 뚝 끊겼다. 은돔이나 호이비에르나 시소코 아무도 그런 패스를 넣어주지 못한다. 포티 시절에 알리와 에릭슨의 역할을 해주던 선수가 현재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백날 스프린터를 25개씩 해봐야 결국 헛심만 쓰고 다리만 후들거리지. 아무런 먹잘 게 없어진 게 오늘날 손흥민의 상황이다. 요즘 보면 스마일맨 손흥민의 표정이 확실히 어두워지것을 볼 수 있다. 이건 현재와 같은 무리뉴 축구와 스쿼드로는 더 이상 손흥민도 재미있게 축구를 하지 못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아마도 손흥민이 뷔페가 있는 메뉴나 메시가 있는 바셀이나 혹은 네일 발러가 있는 파리에서 뛴다면 지금보다 10골은 더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번 챔스에서 음바페에게 미넨 뒷공간을 완전히 갈라주는 아름다운 패스들을 봐라. 그 자리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어떻겠는가? 다들 올 시즌이 끝나고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야 된다 생각되면 좋아요를, 토트넘 레전드로 남는 게 나을 것이다 생각되면 싫어요를 눌러 우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보자.